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기지방경찰청은 으뜸 순찰팀 선발제도를 마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들의 강절도범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특별히 어떤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에 수원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 갑이 경찰관 갑 밑줄 그시고 불심 검문과 무기 사용의 주체가 현재 경찰관 갑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평소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를 순찰을 하면서 불심 검문을 하고 있다. 불심 검문 밑줄 그시고 경직법 제3조입니다. 경직법 제3조 설문 1번과 관련된 문제죠. 갑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에 마주친 을 밑줄 그시고 을이 누가 된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거동불심자, 불심검문 대상자가 을이 됩니다. 가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왼쪽 속주머니 안에 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불룩 튀어나온 점을 수상하게 여긴 갑은 을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고, 불심검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밑에서 이제 경직법 제3조를 보시게 되면 불심검문은 정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경찰 조사 행위가 바로 불심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행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동행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소지품 검사라고 하는데, 이 소지품 검사는 다른 소지품 검사 안 됩니다. 반드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지하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하고 이 두 가지가 불심검문의 네 가지의 수단 중에서 정지하고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게 문제가 될 테고요.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고, 을은 민주국가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왜 붙잡고 지랄이냐며 다소 거친 언사로 불심검문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불심검문 거부 의사 명백히 했다 밑줄 그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정지였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흉기 소지 여부 조사였었고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불심검문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밑줄 그시고 나서 화살표 당겨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자 갑은 을의 손을 비틀어 제압을 한 후, 손을 비틀어 제압을 했다. 판례에도 이제 손을 꺾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비틀어 제압을 한 후에서 화살표를 당기신 다음에 정지라고 써놓으시고요. 불심검문의 수단 중에 정지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쳐서 실력 행사 가능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지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불심검문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필요한데 정지 명령에 불응할 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을의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40cm 길이의 칼을 꺼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뭐야? 화살표 당겨서 흉기 소지 여부 조사입니다. 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흉기인 건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다시 오른쪽 화살표 치신 다음에 뭐라고요? 외표검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표검사라고 써놓으세요. 외표검사. 외표검사를 한다는 것은요, 소지품을 개피하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외복의 바깥쪽 또는 그 소지품 가방이 있다면 가방의 바깥쪽을 만지거나 또는 두드려서 흉기가 그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외표검사예요. 그래서 외표검사 방식이 아니죠. 외표검사로 써놓으시고, 그 순간 을은 갑의 급소를 발로 걷어찬 후, 발로 걷어찼다 이 부분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손을 비틀어 제압을 했다. 그러면 발로 걷어차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죠. 도주하기 시작을 했고, 갑은 이제 도주하는 을을 향해서 경고나 공포탄 발사 없이, 이건 뭐예요? 무기 사용의 절차 요건이죠. 경고나 공포탄 발사 없이 즉시 실탄을 발사하여 후두부 관통에서 사망케 되었다. 설문 1번에서는 갑의 불심검문의 위법성 묻고 있고요. 설문 2번은 갑의 무기 사용의 위법성 묻고 있고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설문 1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설문 1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밑에 참조조문 경직법 제3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확인해 보시고요. 예, 3조 1항 보시게 되면 경찰관은 예,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심 검문의 주체는 경찰관입니다. 예, 경찰 행정청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 밑줄 그시고 예, 불심 검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요건 화살표 땡겨서 판단 요건.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합리적으로 판단 밑줄 그시고 합리적으로 판단 누가 판단한다? 경찰관이 판단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 열고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여지 인정될 수 있고. 예,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여기서, 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슬래시로 끊어버리세요. 예, 끊어버리시고 나서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여기 어떠한 앞에다가 동그라미 1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 예, 지금 이 슬래시 끄는 앞에까지 이 동그라미 1이 뭐에 해당합니까? 범죄 혐의자예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심 검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밑줄 그시고, 이제 요게 이제 범죄 혐의자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때의 불심 검문은 사법경찰 작용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다. 이미 범했다 이거요. 사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 검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범하려 하고 있다. 여기 범하려 하고 있다. 위에다가는요. 예,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경찰 작용입니다.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 검문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제 슬래시 그 뒷부분 보시게 되면, 예, 또는 다음에다가 동그라미 2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거나요.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예, 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까지 슬래시 끊어서,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불심 검문 대상자의 두 번째. 여기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앞부분의 동그라미 1번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심 검문이고요. 뒷부분은요, 참고인, 증인에 대한 불심 검문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가 될 수 있고, 앞부분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심 검문 부분에도 사법경찰 작용의 측면과 행정경찰 작용의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뒤에 증인에 대한 불심 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 검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 검문.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범죄 혐의자하고 증인 쪽이 있고 사법경찰 작용하고 행정경찰 작용 쪽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 밑줄 그시고 이게 불심 검문의 첫 번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선 정지를 시킨단 말이죠. 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보행자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고 차량에 지금 탑승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바로 불심 검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이건 뭐예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경찰조사, 행정조사 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1항이고요.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1항이 뭐야? 1항이 불심검문, 불심검문의 정지와 질문. 그 중에 핵심은 질문. 그래서 1항에 따른 질문을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당해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불심검문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예,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 여기서 당해인에게 불리 앞에다가 동그라미 1, 그 다음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동그라미 2 해서 동행 요구의 요건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기 위해서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 장소가 지금 예시되어 있고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게 동행 요구가 되는 거예요. 동행 요구. 예, 동행 요구가 되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후문에서 이 경우에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상대방의 임의적 의사에 맡겨진다는 거죠. 임의적 협력, 자발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놓으시고 임의동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임의동행, 그렇죠? 그래서 이 동행 요구는 임의동행의 성격을 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지 하나, 질문 하나, 그리고 동행 요구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 예, 법적 성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이 뭐겠습니까? 예, 잠시 정지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명입니다. 그 정지 명령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상 하명에 해당합니다. 근데 경찰상 하명임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단이 없어요. 예, 정지 명령을 불응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 수단이 없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성질은 예, 경찰 하명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뭐에 해당해요? 이건 이제 경찰 조사에 해당하겠죠. 경찰 조사에 해당을 하는데, 맨 끝에 경직법 3조 7항 맨 끝에 보시면요.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예,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에 있는 이 질문은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인데 이게 권력적 조사, 강제 조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 임의 조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다가 경찰 조사 써놓고 바로 열고 임의 조사의 성격을 띈다. 그다음에 이제 2항에서 이제 동행 요구 나오고 있는데 이 동행 요구는 이제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 동행이 성격 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건 이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예, 당신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잠시 파출소로 갑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건 이제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행정지도, 경찰지도에 해당을 할 것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3항 보시게 되면 경찰관은 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1항에 규정된 자가 바로 이제 불신검문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흉기 소지 여부 조사입니다. 예, 오늘 문제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옆에다가 소지품 검사 이렇게 써놓으시고 소지품 검사 괄호 열고 외표 검사다. 외표 검사. 그럼 이제 흉기 소지 여부 조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는가? 흉기 소지 여부 조사의 법적 성질은 예, 요건 이제 즉시강제입니다. 그렇죠? 즉시강제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에 4항 보시게 되면은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동행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1항과 2항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항은 왜 빠져 있나요? 3항은 이제 질문과 함께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질문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항과 2항 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동행 요구를 할 때, 즉 예, 질문에 지금 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지하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동행 요구를 분리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때 증표 제시는 뭘 제시하는 거죠? 공무원증 제시하시면 되겠고요. 증표 제시, 예, 소속 성명 밝히고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한다? 절차 요건입니다. 그죠? 절차 요건. 현재 설문에서는 예, 특별히 이와 같이 질문 목적과 예, 성명 이유를 밝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5항 보시게 되면 2항에 뭐가 있었냐면 2항에 이제 동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2항 규정에 의해서 동행을 한 경우에는 예,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 이유를 고지하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인으로 하여금 이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예, 앞에 이제 두 개가 또는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으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음을 고지하고 이 두 가지 또한 절차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6항 보시게 되면 2항 규정에 의해서 2항이 동행 요구했었고요.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면 6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요. 6시간 이전에도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6시간 이전에도 상대방이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질문을 받는 것을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6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6시간이에요. 그럼 6시간이 땡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동의를 구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시간. 반드시 6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6시간 전에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6시간을 초과할 때는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6시간. 그 다음에 7항 보시게 되면 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가 될까요? 위에서 정지 부분이에요. 정지 부분. 그렇죠? 정지 명령에 불응을 한다라고 해서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3조 7항을 근거해서 논의될 수 있고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3조 1항에 있는 질문, 이 질문이 뭐에 해당한다? 임의조사다 이거죠. 강제조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심 검문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답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로 가주시고. 우리 이제 경찰공제교재 사례 26번이 마지막 사례죠. 네. 사례 26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학생이 뭐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이 손괴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심 검문 문제가 하나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경찰공제 책에는 불심 검문 관련된 문제가 현재 21번하고 26번하고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갑의 불심 검문에 경찰관 갑의 불심 검문의 적법성 위법성을 물었는데요. 예,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21번이요? 죄송합니다. 20번이죠. 예, 20번하고 26번. 예, 첫 번째 상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 비틀어 제압하기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명백한 거부 의사 밑줄 그시고 그다음 이제 강제력 행사에 의해서 거동불심자,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밑줄 정지입니다. 정지. 그래서 강제력 행사를 통해서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강제력에 의한 정지. 여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40cm 길의 칼을 꺼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흉기 소지 여부 조사와 관련돼서 불심검문의 네 번째 단계였죠. 예, 흉기 소지 여부 조사와 관련돼서 외표 검사 밑줄 그시고 외표 검사 소지품 개피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지품 개피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위법적법을 판단을 해보시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실력 행사가 불가능하다거나 소지품 개피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둘 중에 한쪽에서라도 위법성이 발견되면 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위법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심 검문이란 무엇인가? 이건 이제 3조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범죄 예방 밑줄 행정경찰 목적입니다. 그다음 범인 검거 밑줄 그시고 사법경찰 목적 그다음 범죄 혐의자 및 증인, 얘네들이 누가 되냐? 불심검문 대상자 2명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다음 정지시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직접 질문, 동행 요구는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시키기 동그라미 1,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동그라미 2, 그다음 직접 질문 동그라미 3.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제 불심검문 대상자 우리 아까 보셨던 대로 네 가지 상황 상정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밑줄 그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누가 판단한다? 경찰관 갑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판단 여지 인정될 수 있고 범죄 혐의자 측면에 있어서 거기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사법경찰 작용 측면 범하려 하고 있다고 범하려 하고 있다. 이게 행정경찰 작용 측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범죄 혐의자 그 다음 동그라미 2 증인 들어가지고 이미 행하여진 범죄의 사법경찰 작용,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 행정경찰 작용,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증인, 증인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상황. 그다음 법적 성격 보도록 합니다. 위에서 사법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법경찰 작용의 특성과 함께 행정경찰 작용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관련된 지금 내용이 밑에 각주 1번에서 제가 사법경찰 작용의 측면을 범죄 혐의자와 증인의 측면에서 그 다음 행정경찰 작용의 측면을 범죄 혐의자와 증인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법적 성질 보시게 되면은 공지의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수 보고 계신 또 교재가 하나 더 있죠. 그 책도 마찬가지고 이 불심 검문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것을 즉시강제라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경찰 조사로 처리합니다. 즉시강제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답안을 쓰는 친구들은 누구라고요? 답안을 쓰는 친구들이 그 책의 저자도 아니고 공제회 저자도 아닙니다. 답안을 쓰는 친구들은 직전전도 사시 합격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다수설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찰 조사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로 처리하시고 문제점 즉시강제로 보았던 바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선 여러분들이 불심검문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제 행정법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행정조사라는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에 즉시강제 파트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행정조사를 과거에는 즉시강제 포함시켜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가 즉시강제 포함된다라고 봤던 당시에는
지금의 불심 검문이 행정조사, 경찰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뭐라고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즉시강제로 본 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즉시강제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견해 대립이 있다. 학설 대립 보여주시면 되겠고 학설 보시게 되면은 즉시강제서라고 이제 경찰조사서라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강제서는 이제 불심 검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실력 행사가, 물리력 행사가 동반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실력 행사가 동반되면 이거 즉시강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는 과거의 행정조사를 즉시강제로 받던 당시에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조사가 즉시강제에 포함되면 불심 검문도 당연히 즉시강제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행정조사를 즉시강제로 봤었을 당시에 놓은 거가 바로 이랬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밑줄 정보 수집, 정보 및 자료의 수집 행위 이것이 바로 행정조사. 따라서 불심 검문을 경찰조사로 보는 학설이 바로 경찰조사설 이렇습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행정조사 테마에서 어떻게 논의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강제와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까?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왜? 즉시강제라는 것 자체는 이제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행해지는 데 반해서 행정조사는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또한 즉시강제는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종국적 행위인 데 비해서 행정조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예비적, 보조적 행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이죠.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따라서 행정조사하고 즉시강제는 구별된다 이렇게 봤죠? 그렇다면 불심 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다? 경찰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찰조사다. 그런 내용이 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불심 검문, 밑줄 그으시고 정보 수집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작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경찰조사에는요. 모두 포함된다. 오직 임의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조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다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라는 성질로 우리가 당연히 포함시켜 논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모두 포함된다. 경찰조사에는 강제조사도 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동반이 조금 있다고 해서 경찰조사로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불심 검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밑줄 그시고 즉시강제에 준하는 직접적 강제력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즉시강제처럼 예를 들어서 즉시강제를 한다.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질질질 끌고 간다. 불심 검문하면서 질질질 끌고 가면요. 더 이상 불심 검문도 아니에요. 그렇죠? 위법한 직무집행으로서 더 이상 불심 검문도 아니고 저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강제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적 강제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경찰조사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즉시강제설로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수단 또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불심 검문의 방법 뭐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직법 3조 1항에 등장하는 거는 정지하고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 2항에 등장하는 게 뭐였느냐? 동행 요구가 있었고 3항에 등장하는 게 바로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정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불심 검문을 하려면 당연히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뭐 한다? 멈추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줄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않냐고 멈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지 행위에 해당한다.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보행자, 차량 정지 모두 포함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경찰 하명 밑줄 그시고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경찰 하명이다. 명령적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정지는 뭐라고요? 경찰 하명이라고요. 명령적 행정이니까 경찰 처분이라고요. 그리고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행 규정이 있어서 경찰 재량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질문 보도록 합니다. 신원 및 그 밖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물어서 경찰의 의심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 조사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7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뭐예요? 질문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중에서도 임의조사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임의조사. 그러면 이제 임의조사니까 요건 이제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라는 성격을 갖는다. 당행위의 성질. 두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원칙적으로 그 경찰 처분성이 부정되겠네요. 법적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행요구 보도록 합니다. 동행요구.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불심검문 대상자한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 두 가지 요건이 있었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보신 대로 이제 후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해인은 이걸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당신한테 불리하니까 우리 경찰관서로 이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행정 지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옆에 경찰 지도라고 되어 있죠. 경찰 지도이고 경찰 지도의 법적 성질은 뭔데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이것도 그 처분성이 부정되겠네요. 경찰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불심검문 대상자 질문을 할 때입니다. 질문을 할 때 밑줄 그으시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질문과 함께 묶어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외복이나 휴대폰에 손을 대어서 그냥 가방이나 아니면 외복에 손을 댄다, 손댄다, 손댄다 밑줄 그으시고 외표 검사예요. 외표 검사. 손을 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듬거나 또는 두드리거나 그렇죠? 더듬는 거 그다음에 두드리는 것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허용 안 돼요. 그래서 외표 검사. 소지하고 있는지를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밑줄 그으시고 소지품이 뭐일 때만 검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흉기일 때만. 아시겠죠? 흉기에 대해서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흉기만. 그 다음 불심검문의 적법성 논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과연 이제 경찰관 갑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불심검문이 위법한가? 우선 법적 근거 있습니까? 불심검문 안에 뭐가 포함돼요? 권력적 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놈들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경찰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서 권력적 침입적 성격을 띠고 있고 법률요 원칙 적용되는데 3조의 근거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죠? 법률요보에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까? 동행 요구는 없지만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뭐에 포함돼서 함께 논의되는 거라고요? 질문에 포함돼서 논의되는 거라고요. 그죠? 질문에 포함돼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근데 3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3조 5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3조 4항에 보시게 되면은, 질문을 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 밝히고 질문 목적 이유 설명해야 된다라는 절차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 절차 요건을 지금 흠결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법성도 특별히 논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명백한 불심검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밑줄 그으시고 손을 비틀어 제압 동그라미 1번 손을 비틀어 제압 화살표 땡겨서 뭐랑 관련된 문제예요? 정지. 그렇죠? 정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손을 비틀어 제압을 해서 정지를 시켜놨죠? 정지의 위법성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소지품 검사.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게 뭐야? 화살표 땡겨서 외표 검사 X죠? 지금 이건 외표 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심검문 중에 밑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적으로 문제된다고 했었어요. 강제력에 의한 정지 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정지에 대한 문제가 양가로 2번이고요. 5페이지에는 강제력에 의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측면에서 위법성 판단하는 게 이제 양가로 3번이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질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질문과 관련된 내용, 답변을 강요했다 이런 건 없어요. 질문과 관련된 내용 빠지시고, 그 다음에 동행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없죠. 그래서 동행 요구 빠지고,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첫 번째는요, 정지 명령 관련된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요,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뭘 논의하는 거예요?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가?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강제력 행사. 그래서 강제력에 의한 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명에 따른 정지를 불이행하고 있죠. 정지 의무 불이행. 질문제 도중에 처음에 정지 명령을 했을 때는 정지를 했는데 질문을 시작했겠죠. 질문 도중에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과연 실력 행사를 통해 강제할 수 있겠는가? 밑줄 실력 행사 가능성입니다. 실력 행사.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이제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건데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실효성 확보 수단 논의할 때 말이에요. 즉시 강제나 아니면 직접 강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항상 뭐라고 해요? 개별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당연히 강제력 행사, 실력 행사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논의 또 어디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집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또는 행정조사, 권력적 조사를 들어가는 상대방이 조사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실력 행사 논의가 나올 때 항상 논의되는 게 바로 뭐야?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법적 근거가. 그런데 경직법 3조 어디에 정지명령 불응했을 때 강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지라는 것은 분명히 경찰 하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강제수단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 강제수단 규정이 없으면 강제력 행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강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5페이지 가시게 되면 3조 7항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조 7항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조 7항을 근거로 또한 정지명령 불이행이 있다라고 해서 불응이 있다라고 하여 그에 대해서 강제력 행사는 안 된다고 볼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되는 건 또 뭐가 있냐 이거죠. 예외가 바로 반가로 2번인데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단순히 길을 막아 나서는 행위. 좀 이 부분 좀 웃기죠. 그죠? 그냥 현장을 이탈하려고 막 도망을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 된다 이거예요. 좀 귀찮을 따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추적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강제력 행사가 아니에요. 미행은 안 됩니다. 추적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팔을 가볍게 붙잡는 정도. 팔을 가볍게 붙잡아야지 꽉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뭐야? 팔을 비틀어 버렸단 말이죠. 이건 안 돼요. 가볍게 붙잡는 정도. 왜 이래 이러면 놓으셔야 됩니다. 판례는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례 이 두 개는 사실 정지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고요. 뭐와 관련된 판례냐면 임의동행, 동행 요구와 관련된 판례예요. 근데 뭐 사실 적용되는 내용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경찰관이 강제 연행을 하려고 대상자의 팔을 잡아끈 행위, 밑줄 팔을 잡아끈 행위. 지금은요, 지금은 손을 비틀어 버렸어요. 잡아끄는 것도 안 되는데 비틀면 안 되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이 불법 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을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시면 경찰관이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행위, 지금 비트는 거나 꺾어 올리는 거나 아픈 정도 비슷할 것 같죠? 제압을 하자 거기서 몸싸움을 벌여서 경찰관한테 상해를 입혔는데 이 상해 입힌 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위법한 행위니까요. 그렇죠? 위법한 공무집행 저항에 허용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잡아 끌었고요. 양팔을. 두 번째는요. 팔을 꺾어서 뒤로 올렸어요. 지금은요. 손을 비틀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안 된다.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을 하고 있다. 여기서 뭐 현장 이탈이라는 표현이 설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명백하게 불심 검문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현장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을 비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상황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강제적으로 제압을 했다 이거죠. 밑줄 불심 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 불심 검문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불심 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불심 검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식의 불심 검문은 위법. 이런 식의 표현 많이 나오죠. 판례에 보시면 더 이상 직무명령이라 볼 수 없다. 그럼 직무명령은 위법. 더 이상 이건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직무집행은 위법.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불심 검문의 한계를 벗어났다. 더 이상 불심 검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심 검문은 위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력에 의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두 번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에 대한 문제? 정지. 두 번째 측면은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문제입니다. 이쪽에 뭐 따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몇 항에 있었습니까? 3조 3항에 있었죠. 3조 3항에 따른 소지품 조사. 강제력에 의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흉기. 소지품 검사는 밑줄. 소지품 검사는 뭐만 가능하다? 오직 흉기. 오직 흉기입니다. 오직 흉기. 왜 그러느냐? 경찰관 자신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질문자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흉기를. 나머지 안 됩니다. 뭐 립스틱이 들어있는지를 소지품 검사를 했다. 이런 거 안 돼.
흉기란 무엇이다? 흉기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다 포함시키는 걸로 본다 이거야. 다 포함시키는 거. 지금 여기서는요 40cm의 칼이니까 이게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흉기 맞습니다. 그렇죠? 흉기니까 흉기에 대한 소지품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소지품 검사의 대상 물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표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외표 검사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소지품 검사는 밑줄 stop and frisking 뭐예요? 외표 검사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외표 검사 수준에 그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을 이렇게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소지품 개피하면 안 됩니다. 열어가지고 뭐 좀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밑줄 위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위법한 직무집행 인정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공제책이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고도의 기한성이 있으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라는 고도의 기한성이 있으면 개피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고도의 기한성을 경찰관이 딱 보고 볼록 고도의 기한성 거기 볼록 튀어나왔네. 고도의 기한성 이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우선. 그죠? 외표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외표 검사를 실시하고 만져봤는데, 야, 따가워. 이거 분명히 흉기야. 그러면 이제 소지품 검사할 수 있다, 이거. 개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설문해 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비틀고 그냥 바로 속주머니에 손 집어넣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표 검사의 지금,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역시 위법하다 결론 나오겠네요. 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6페이지.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칼을 꺼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의복의 바깥쪽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더듬어 여기까지 더듬는 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더듬어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피 검사의 한계 밑줄 보시고 이제 벗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아까 전에 불심 검문의 한계를 벗어났다. 여기는 외표 검사, 외피 검사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렇다면 더 이상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협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건 안 써도 돼요. 괄호 치세요. 괄호 안 써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거죠. 흉기 소지의 고도의 기현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 뭐예요? 외피 검사를 통해 밑줄. 우선 외피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고도의 기현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소지품 개피가 허용될 때도 뭐는 안 돼요. 폭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폭력 행사하면 경찰관이. 폭력 행사하면 이제 뭐 고도의 기현성이 있어도 그 칼을 꺼내서 경찰관을 찔러도 돼요. 상관없죠. 이것도 공무집행방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미 위법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생각,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면 되죠.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 절차의 수고로움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은 깔끔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먼저 외피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소지품 개피하는데, 그 폭력은 쓰면 안 됩니다. 폭력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것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이 불신 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지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났고 두 번째 흉기 소지 여부 조사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한 불신 검문이었다.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